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총론에서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즉 우리 납세 의무라는 것도 일종의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다 사망하는 것처럼 납세 의무도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고 확정되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성립과 그다음에 확정과 소멸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면 됩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소멸하는 거죠. 이때에 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여러분 우리 조세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는 워낙 납세의무 성립은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납세의무 성립을 아닌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을 때 뭘 물어보냐? 확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그 다음에 여러분 납세의무의 소멸은요. 납세의무 소멸은 2016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만 좀 확인하도록 합시다. 즉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가 여러분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너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대. 너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면 보유세인 재산세를 내야 된대. 너 부동산 양도했다고? 그러면 너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랍니다. 이때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세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보냐? 이 언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보냐? 이걸 시험에 물어보는데 이거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은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이 됩니다.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은 여러분 크게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 대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행위세라는 것이 있어요. 행위세. 즉 일정한 행위가 일어나야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성격 조세를 행위세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행위세에 대한 대표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요 취득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너 이번에 부동산 샀다고 취득했다고 그럼 너 취득세 내야 된다. 너 이번에 등기했다고? 너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행위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재 앞에다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앞에다 행위세라고 적어놓고요. 이때 행위세는 행위 시점이 납세 의무 성립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뭐하는 때 여러분 취득하면은 그러한 취득 행위가 있었을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할 때에 그 등기 등록이라는 것을 행위를 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걸 본다 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행위세고요. 행위세에 따라 항상 어느 시점? 행위 시점 뭐뭐 하는 때. 요 뭐뭐 하는 때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무슨 행위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행위세는 항상 어느 시점에서 행위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보유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유세. 자,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라면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걸 바로 뭐라냐면 우리 보유세랍니다. 보유세. 이때 보유세는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뭐가 있냐?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 보유세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 어떻게 된다? 재지종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재지종. 재가 뭐예요? 재산세. 지가 뭐예요? 지역자원시세. 종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외워요? 재지종. 그래서 뭐 여러분 가볍게 랩을 보유세는 재지종요.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러한 재산세나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무슨 세는 보유세는 보유하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위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보유세일 때는 그냥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정하는 날짜 이걸 바로 뭐라냐? 과세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유세인 제지종은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냐? 과세 기준 현재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써져 있는 여러분 뭐 보유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보유세는 과세 기준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때 보유세인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부세는 과세를 언제냐? 매년 6월 1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다고요? 6월 1일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뭐 기억해 두셔야 하면 기간세라는 것이 있어요. 기간세. 기간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도소득세는 이 소득세가 전용적인 바로 기간세입니다. 이 소득세 중에서 우리가 바로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어쨌거나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는 바로 무슨 세다? 기간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란 놈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회사 등을 다니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매년 매달 급여를 받죠. 그럼 그 급여를 받을 때 뭘 내죠? 여러분 소득세를 내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빼고 준다. 이걸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 그랬죠? 원천징수랬죠. 근데 이 소득세는 바로 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1년 단위로 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를 12월 31일까지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여러분 다 원천 징수 당했죠. 그래서 근로자는 봉이야. 그러는 게 바로 뭐냐면 돈을 주는 사람이 급여를 주는 사람이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기 때문에 다 과세 관청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매달 냈던 그 원천 징수된 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지나면 이제 1년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소득세와 그다음에 매달 납부한 원천 징수세의 크기를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13월의 급여다. 근데 13월에 급여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는 여러분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이런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이외에도 여러분 인지세는 여러분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특히 꼭 적으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때 부과된 대표적인 인지세가 뭐냐면 매매계약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요. 그 매매계약서에 인지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인지세 언제 납세 발생하냐? 네가 그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바로 납세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과세문서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대표적인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인지세 과세 대상인 과세문서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급여를 받을 때 뭐 소득세 원천 징수 당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납세 성립한다. 돈 줄 때 아예 소득세 원천 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돈 줄 때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소득세에 대해서 10% 상당액을 한 번 더 뭐가 쫓아오냐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방소득세. 소득세 그러면 뒤에 누가 10%의 지방소득세가 꼭 쫓아옵니다. 여러분 참세 그럼 뭐가 나와? 짹짹 그러죠.
똑같이 소득세 그럼 뭐가 나오는가? 지방소득세가 나온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지방소득세 몇 프로요? 10%. 그러니까 소득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에 10만 원을 한 번 더 지방소득세가 쫓아온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원천 징수 당하면 원천 징수당하는 소득세 그러면 이때에 그 원천 징수당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과세표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뭐 할 때 원천 징수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원천 징수는 지방세 특별 징수와 똑같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앞에다 적으세요. 부가세. 자 부가세 이중 과세하는 성격의 조세를 부가세로 했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는 여러분 하나 기억해둡니다. 얘는 항상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걸 꼭 기억해둡니다. 본세.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가세는 그 가세가 되는 기대는 조세와 항상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그 본세, 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그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 부가세도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글자대로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해당 가산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걸로 본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좀 확정 봅시다. 자,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은 세액을 확정하는 걸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하는 거. 얼마예요? 이거죠, 여러분. 세법은 결론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당해 세목의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답니다. 자, 부가 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부가 징수는 뭐냐? 누가 세금을 알아서 알아서 과세할 거냐죠. 이때 부가 징수는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는 이렇게 징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국세에서 약간 표현을 달리 표현하는데 여러분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용어는 살짝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이다. 보통 징수는 정부 부가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정부 부가 과세. 특별 징수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국세는 뭐라 표현하냐? 원천 징수랍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건데 바로 용어에 따라서 지방세냐 국세에 따라서 용어상에 약간의 차이 있지만 의미는 같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짜냐?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자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서 뭐가 있느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고 여러분. 신고 납세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에 뭐가 있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고요. 정부 부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특별 징수, 원천 징수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가 있으면 원천 징수 소득세면 항상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10% 상당하게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오죠, 여러분. 그래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10% 상당의 특별 징수한 지방소득세가 쫓아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나 납세부자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납세부자가 뭐 했을 때 여러분 신고했을 때 신고가 했을 때 이때 세액이 결정된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징수는 과세관청이 뭐 했을 때 여러분 결정했을 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와 결정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원칙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네, 종합부동산세인 종합부동산은 정부 부가과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신고 납부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해당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걸 지금 미리 먼저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처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개별적으로 공부하면 다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뭐 할 때 여러분 결정할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인지세. 이 세 가지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인지세 이 세 가지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신고나 납부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을 여러분 한번 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고요. 보유하면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 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부과되는 게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지방교육세 체킹, 별표 하나.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거고요, 여러분.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부과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모두 부과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세 총론에서 정리하려서 납세무 성립과 확정,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이렇게 좀 봤습니다.